지금 이란은 핵시설이 폭격당해서 폐허가 됐는데요. 그런데 한국도 한때 핵무기를 거의 만들 뻔했습니다. 1970년 닉슨이 주한미군 2만 명을 빼겠다고 통보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핵무기를 만들자. 기록에 따르면 그 계획은 A4 용지 9장짜리 비밀보고서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9년 뒤 완성도 88%에서 모든 게 멈춥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이란도 거의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은 선택 앞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간 두 나라,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1969년 7월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켜라. 이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에요.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이 아시아를 지켜주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70년 7월 미국은 주한미군 7사단을 빼겠다고 한국에 통보합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8월에는 에그뉴 부통령이 서울에 날아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말합니다. 내년 6월까지 7사단 철수한다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갑자기 우리 군대 3분의 1 빼갈게 하고 통보한 거예요. 아무 상의도 없이. 당시 주한미군이 6만 3천 명이었어요. 거기서 2만 명이 빠지면 4만 3천 명만 남는 겁니다. 그것도 전방이 아니라 후방으로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닉슨은 원래 7사단만이 아니라 2사단까지 철수시키려 했어요. 한국이 필사적으로 반대해서 2사단은 겨우 남았지만 후방으로 물러났습니다. 1971년 3월 27일 7사단 철수가 완료됩니다. 2만 명의 미군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공백이었어요. 전방 방어선에 구멍이 뚫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너머에는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는 북한이 있었어요. 박정희는 이때 결심합니다. 미국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라는 비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영어 약자로 WEC. 이 자리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안건이 올라왔고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같은 해에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ADD도 설립됩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뉴스에는 경제개발 이야기만 나왔고 공장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한 남자가 A4 용지 9장을 들고 대통령 앞에 섭니다. 1972년 9월 8일 청와대 경제수석 오원철이 박정희에게 비밀보고서를 올립니다. A4 용지 겨우 9장짜리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전체 설계도가 담겨 있었어요. 목표는 20kg짜리 플루토늄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같은 유형의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핵폭탄을 만들려면 핵폭탄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인데 그걸 얻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했어요. 하나는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원자로, 또 하나는 핵연료 찌꺼기에서 플루토늄만 뽑아내는 재처리 공장. 오원철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캐나다에서 캔두라는 원자로를 사오고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을 들여온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해외에서 핵무기 제조 라인을 통째로 조립하려 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원료 생산 공장을 사고 프랑스에서 완성품 만드는 기술을 사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원철은 직접 캐나다를 방문해서 캔두 원자로 도입을 추진했어요. 이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쓰는데 핵폭탄 재료인 플루토늄을 뽑아내기에 특히 유리한 유형이었습니다. 1975년 4월에는 프랑스 SGN이라는 회사와 재처리 시설 건설 계약을 맺었어요. 투자금 400만 달러. 이 시설이 가동되면 매년 플루토늄 20kg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핵폭탄 2개에서 4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한편 북방과학연구소 안에는 비밀팀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세스타라는 핵연구소에서 고폭 실험을 완료합니다. 핵폭탄의 기폭장치를 테스트하는 건데 이 실험에 성공하면서 20kg급 소형 핵탄두 설계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1975년 4월 23일 대한민국은 NPT에 가입합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국제 약속이에요. 86번째 비중국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핵 안 만든다고 서명하고 뒤에서는 프랑스와 재처리 계약을 맺고 핵탄두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철저한 비밀 속에서 진행됐어요.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자기 나라가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부가 극비로 우주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미국이 알아챕니다. 리처드 롤리스라는 CIA 요원이 있었어요. 1972년에 서울에 배치된 미국 정보국 작전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청와대 안에 있는 비밀 무기 프로젝트 사무실을 발견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미국이 처음 눈치챈 순간이었어요. 1975년 1월 24일, 미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목이 한국의 잠재적 핵개발이었어요. 결론은 이대로 두면 10년 안에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빠르고 가차없었어요. 키신저 국무장관이 직접 나섭니다. 프랑스한테는 한국의 재처리 기술 넘기지 말라고 압박하고 캐나다한테는 캔두 원자로 관련 핵기술 이전을 차단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동맹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통째로 끊어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기술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결국 1976년 1월 26일 프랑스와의 재처리 시설 계약이 파기됩니다. 핵무기 제조 라인의 핵심 부품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 밀어붙였어요. 1979년 2월 오원철을 비롯한 핵 개발 책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비밀 회동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정희에게 올라간 보고가 핵 개발 진척도 88%였어요.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불과 8개월 뒤인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시해됩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 한 발이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영원히 멈추게 한 거예요. 88%에서 100%까지 남은 12%의 거리가 영원히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처참했어요. 보안사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이닥쳐서 핵무기 관련 자료와 장비를 전량 압수하고 폐기합니다. 1,000명의 과학자 중 800명이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수년간 쌓아온 연구가 하룻밤 사이에 불태워진 겁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쫓겨난 거예요. 전두환에게는 핵무기보다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승인이었어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으니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했고 그 대가로 핵을 포기합니다. 원자력 연구소라는 이름에서 원자력이라는 글자까지 지워버렸어요. 한국이 핵을 포기한 바로 그 시점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의 똑같은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란도 처음에는 한국과 비슷했어요. 1950년대에 미국의 도움으로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NPT에도 가입했습니다.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독일 회사한테 맡겨서 원전도 짓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평화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터집니다.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핵 프로젝트를 서방의 상징이라며 중단시켜요. 독일 기술자들은 전부 철수하고 반쯤 지어진 원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됩니다. 8년간 계속된 이 전쟁에서 이라크가 이란 병사들한테 화학무기를 씁니다. 화학무기에 당하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이때 이란 지도부는 한국의 박정희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궁극의 무기가 필요하다. 한국이 미군 철수의 공포에서 핵을 선택했고 이란은 화학무기의 공포에서 핵을 선택한 거예요. 생존의 위기 앞에서 같은 길을 고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갈렸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외교로 압박했어요. 프랑스 계약을 끊고 기술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란은 미국의 적대국이었어요. 외교 대신 밀수와 비밀 작전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파키스탄의 AQ칸이라는 핵 과학자가 운영하는 비밀 밀수 조직이 이란의 원심 분리기 부품 2,000개 이상을 넘겨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핵무기 재료를 다크웹에서 구매한 것과 비슷해요. 아마드이라는 암호명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도 돌아갔고 이란의 오펜하이머라 불리는 파크리자대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2026년 기준으로 이란은 60% 농축우라늄 440kg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걸 무기급인 90%까지 올리면 핵무기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그 추가 농축에 필요한 기술적 단계는 사실상 사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2025년 6월 12일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습하고 미국이 직접 참전해서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 3곳의 핵시설을 폭격합니다. 지하 깊이 파묻어 놓은 시설에 대형 관통탄이 떨어졌어요. 2026년 2월에는 2차 대규모 공습까지 이어집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핵 프로그램이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반대의 결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핵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원전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26기를 운영하는 세계 5위 원전 강국입니다. 이란은 핵을 끝까지 놓지 않았지만 시설 자체가 폐허가 됐어요. 핵을 포기한 나라는 원전 강국이 됐고 핵을 붙잡은 나라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76%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인 4명 중 3명이 핵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어요. 수십 년간 쌓인 사용 후 핵연료가 17,800톤입니다. 이론적으로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178톤이에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하면 6개월에서 18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88%에서 멈춘 기술이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겁니다. 2023년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받는 대신 자체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50년 전에 미국이 막았던 바로 그 기술을 이제는 미국이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A4 9장에서 시작해 88%까지 갔던 꿈, 핵을 포기한 한국은 원전 강국이 됐고 핵을 놓지 않은 이란은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핵을 포기한 덕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란처럼 되지 않으려면 핵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